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5년간 도시계획을 해온 전문가로서 아시아의 어떤 도시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시카 밀러, 뉴욕의 대형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니어 플래너입니다. 2024년 말 회사에서 서울의 스마트 워터시티 프로젝트 총괄 업무를 맡겨주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저 또 다른 해외 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시카, 이번 서울 프로젝트는 좀 특별할 거야.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직접 요청한 건이거든. 제 상사인 마이클 존슨이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의 발전상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결국 서구의 기술과 노하우를 따라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물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나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도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대적인 아시아 메트로폴리스의 전형적인 모습 말이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미리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제가 준비한 자료의 제목이었어요. 이미 저는 서울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하천 오염, 비효율적인 물순환 시스템, 홍수 대응 미비 등등.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미국식 솔루션들도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저의 마음가짐은 여전했습니다. 6개월 정도면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뉴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곧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미팅은 서울시청에서 있었어요. 한국의 공무원들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태도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미국의 앞선 기술을 전수해주러 온 전문가라는 식으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밀러 박사님, 내일 한강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김 부장이 제안했을 때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들이 열심히 한 일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겠지.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곧 제 인생관을 바꿀 만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강을 처음 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폭이 1km가 넘는 거대한 강이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 위로는 마치 예술품처럼 아름다운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김 부장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있어요. 각각이 모두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뉴욕의 이스트강, LA의 LA강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그 강들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한강의 스케일과 조화로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강 양쪽으로 펼쳐진 공원의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이 공원들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총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 됩니다.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이게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전거 도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축구장, 테니스장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의 선입견들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미국의 도시 공원들은 대부분 보호되어야 할 자연과 시민들의 활동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한강은 그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 멀리 보이는 게 63빌딩이에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도 한강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죠. 김 부장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니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한강의 푸른 물결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 풍경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반포대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다리 밑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반포 레인보우 브릿지 분수쇼예요. 매일 저녁마다 음악에 맞춰서 분수쇼가 열려요.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명소 중 하나죠. 저는 뉴욕이나 LA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도시 인프라가 단순히 기능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즐거움까지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강변에 인공 해변이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연인들이 해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바닷가 리조트 같았어요. 이 모래는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서해안에서 가져온 천연 모래예요. 매년 새로 교체하고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걸요. 미국에서는 도시와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도시 안에서 자연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한강 일몰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강물 위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도시보다 훨씬 세련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여기에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선유도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도시 철학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여기가 원래 뭐였다고 하셨죠? 정수장이었어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던 시설이었는데 용도가 끝나면서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옛 정수장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로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인공과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설계 철학이 정말 흥미로워요. 과거를 지우지 않고 새로운 용도로 재활용한 거네요. 맞아요. 우리는 이걸 도시 재생이라고 불러요.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죠. 저는 미국의 도시개발 방식을 떠올렸어요. 대부분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짓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선유도 곳곳을 걸어다니면서 저는 계속 놀랐어요. 옛 침전지는 수생식물원으로, 여가지는 시간의 정원으로 변모되어 있었고 정수장 건물은 환경학습센터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각각의 공간이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어요. 왜 멀쩡한 부지에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완성된 후에는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김 부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떠올렸어요. 옛 철도를 공원으로 만든 프로젝트였는데 선유도 공원이 그것보다 10년이나 앞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월드컵 공원을 둘러봤어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이 거대한 생태공원으로 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도시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환경오염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그 사이로 뛰어노는 아이들, 연을 날리는 가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늘공원에 올라서서 바라본 서울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환경복원에 얼마나 걸렸나요? 약 10년 정도요. 메탄가스 처리부터 시작해서 토양정화, 식생복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했어요. 저는 LA나 뉴욕 주변의 매립지들을 떠올렸어요. 대부분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상업시설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해질 무렵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도시계획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도시란 무엇인가? 혼자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김 부장이 들었나 봐요.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죠.
사람이 행복해야 진짜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의 그 어떤 도시에서도 이런 철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현한 곳은 보지 못했거든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삶에 대한 철학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뉴욕 본사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정말 많다. 이건 단순한 컨설팅 프로젝트가 아니야. 우리의 도시 철학 자체를 재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 그때부터 저의 서울 생활이 진짜 시작되었어요. 일주일 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강의 진짜 놀라운 면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나왔어요. 한강 홍수 대응 시스템을 직접 보시겠어요? 김 부장의 제안에 저는 당연히 동의했죠. 미국에서도 홍수 관리는 도시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거든요.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이후로는 더욱 중요해진 분야였고요. 한강사업본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나사의 관제실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에는 한강 전체의 실시간 수위 데이터, 강우량, 댐 방류량 등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구축된 건가요? 기본 골격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현재는 AI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까지 도입되어 있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였는데 상황실의 직원들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잠수교 수위가 기준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교통 통제 준비하세요. 저는 모니터를 통해 잠수교를 지켜봤어요.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다리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저 다리가 물에 잠기는 게 정상인가요? 네, 잠수교는 처음부터 홍수시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다리예요. 대신 상류의 수압을 낮춰서 전체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라면 다리가 물에 잠기는 상황은 대재앙으로 여겨졌을 텐데 여기서는 그것 자체가 홍수방어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예요. 이런 설계 철학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동양의 사상이죠. 물의 흐름을 완전히 막으려고 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에요. 다음날 비가 그친 후 현장을 둘러봤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전날 그렇게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강공원은 깨끗하게 복구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다시 평상시처럼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복구 작업은 언제 했나요? 새벽에 끝났어요. 홍수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뉴욕에서 허리케인 샌디 때를 떠올렸어요. 복구에만 몇 개월이 걸렸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게 원상복구되어 있었습니다. 한강 수질 관리 시설도 둘러봤어요. 강 곳곳에 설치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된 정화 설비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질 등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1990년대에는 5급수까지 떨어졌었는데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개선된 거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LA강을 떠올렸어요. 아직도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인공수로에 불과한 LA강과 비교하면 한강은 정말 살아있는 강이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약 40년 정도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시켜온 거예요. 40년. 저는 미국의 단기적인 프로젝트 사이클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치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온 거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한 번에 된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저녁 한강변을 혼자 걸으면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도시 인프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우수성뿐만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 시민을 위한 철학, 장기적인 비전까지.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도시 시스템이었어요. 도시계획자로서의 제 자존심이 흔들릴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연과 공존하는 인프라의 구체적 구현이었고
저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뉴욕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단순한 보고서로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제시카 어떠세요? 적응은 좀 되셨나요? 한국팀의 박 과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 동료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박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요. 왜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기술을 전수해주러 온 건데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박 과장이 웃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외국 전문가들이 오면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서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써온 보고서 초안을 다시 봤어요. LA강 복원 사례를 통한 한강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한강 시스템 분석을 통한 미국 도시 하천 관리 혁신 방안. 제목부터 바꾸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이 배울 점들을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LA강은 1960년대 이후 콘크리트로 직강화되어 본래의 생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반면 한강은 도시화 과정에서도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홍수방어, 수질관리, 시민,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미국의 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입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3개월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내용들이었거든요. 며칠 후 뉴욕에서 답장이 왔어요. 제시카, 정말 흥미로운 보고서네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그렇게 많다는 게 사실인가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재검토해서 보내주세요. 상사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씁쓸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서운했어요. 박 과장님, 미국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강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환경 개선 지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그 주말 저는 박 과장과 함께 한강 곳곳을 다니면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수집했어요. 연간 한강공원 방문객 수 6천만 명, 한강 수질 개선으로 인한 생태계 복원 효과, 홍수 피해 감소율, 부동산 가치 상승 등등. 이 데이터들이 정말 놀라워요. LA강 주변 부동산 가치와 비교하면 평균 30% 이상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강변 아파트들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거든요.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는 미국 동료들도 납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의 변화였어요. 저는 더 이상 가르쳐주러 온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한강에서 새로운 도시 철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울 수 있다. 이 확신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방인에서 전달자로 변신하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업무를 위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관 자체가 바뀌는 여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시카, 다음 달에 서울에서 국제수자원 컨퍼런스가 열려요.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외국인인 제가 발표한다는 게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저는 외국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강을 평가해 주시는 거니까요. 컨퍼런스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물 관리 전문가들 앞에서 한강 시스템을 소개해야 했거든요. 네덜란드의 델타워크 전문가, 독일의 라인강 복원 전문가, 일본의 도쿄 수자원 관리자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온 제시카 밀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6개월간 경험한 한강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눈빛들이 많았어요.
또 다른 홍보성 발표겠구나 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강의 홍수방어 시스템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피해 방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잠수교의 가변형 설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접근법입니다. 일본의 야마모토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LA강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때부터 저는 완전히 몰입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느낀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LA강은 콘크리트 수로로 직강화되어 생태 기능을 잃었지만 한강은 자연성을 보존하면서도 도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연간 방문객 수만 봐도 LA강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한강은 6천만 명이 찾는 시민 휴식 공간입니다. 독일의 슈미트 박사가 질문했어요. 환경보건 부분에서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1990년대 5급수였던 한강이 현재 2급수까지 개선되었고 철새 종류도 150종에서 200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한강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덜란드 전문가가 다가와서 말했고 곧이어 다른 전문가들도 저에게 몰려들었어요. 한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기술 매뉴얼을 공유받을 수 있나요?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야마모토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밀러 박사, 오늘 발표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구의 기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혁신적인 시스템이 바로 옆 나라에 있었네요. 슈미트 박사도 동의했어요. 한강 모델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은 유럽에서도 찾기 어려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꾼 거였어요. 한강이 더 이상 아시아의 지역적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공식 결의안이 채택되었어요. 한강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국제 우수 사례로 선정하며 향후 글로벌 도시 하천 관리의 참고 모델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경험한 감동이 데이터와 현장 체험을 통해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입증된 순간이었거든요. 감정적 몰입이 논리적 입증으로 이어졌고 이제 제 자부심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한강은 이제 세계적인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일주일 만에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시카, 정말 대단한 성과야. 전 세계 언론에서 내 발표를 인용하고 있어. 마이클 존슨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한강 프로젝트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몰랐어. 우리 회사에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 어떤 문의요? 한강 시스템을 자기 도시에 적용하고 싶다는 거야.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에서까지 연락이 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개한 한강이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 한강을 세계도시 하천의 기준으로 만드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내가 총괄을 맡아서 말이야.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요? 응. 서울을 허브로 해서 런던의 템즈강, LA의 LA강을 연결하는 국제 네트워크 말이야.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한강 모델을 적용하는 거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강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였어요. 정말 저에게 맡기실 건가요? 너보다 적임자가 있을까? 내가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한강을 잘 아는 사람이야. 며칠 후 서울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시카 박사님, 글로벌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어요.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한강이 서울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박사님이 계시고요. 프로젝트 기획회의에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1단계로 런던 템즈강의 생태 복원, 2단계로 LA강의 시민 공간 조성, 3단계로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향후 5년간 약 1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각 도시가 얻을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제가 외부에서 온 컨설턴트가 아니라 한강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제시카 박사가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를 맡아주시겠어요? 영광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배우는 외부인에서 한강의 전도사로 완전히 변했다는 걸요. 정체성 자체가 바뀐 거였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 미팅을 위해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혼자 중얼거렸는데 산책하던 시민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강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면서요? 기분이 좋네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뭉클했어요. 한강이 이제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 자부심의 일부가 되었고요. 서울이 글로벌 기준으로 역수출되는 순간의 감정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한강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템즈강 생태 복원 1단계가 완료되었고 LA에서도 LA강 시민 공간 조성 계획이 승인되었어요. 암스테르담, 도쿄, 싱가포르에서도 한강 모델 도입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고요. 하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국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죠. 제시카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 부장이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새로운 세상이요? 도시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모든 걸 다시 배웠어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한강 전문가가 되신 거네요. 아니에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1년 전 처음 봤던 한강 일몰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처음 한강을 봤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한강은 강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이요? 사람을 위한 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삶,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 이 모든 게 한강에 담겨 있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강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마지막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저는 정말 오만했구나. 아시아 도시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한강은 내 인생의 일부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강에서 보낸 1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한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고마워 한강아. 너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흐르는 한강은 더욱 빛나 보였어요. 뉴욕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한강을 그리워했어요. 허드슨 강을 보면서도 한강의 모습이 떠올랐고 센트럴파크를 걸으면서도 한강공원이 생각났어요. 6개월 후 런던 프로젝트 현장에서 저는 템즈강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한강에서 배운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강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사람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한강의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